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네, 아세요. 결혼하면 집은 남자 쪽에서 구하는 게 한국 전통이죠. 그건 아시죠? 네, 뭐 알죠. 그런데 집도 집 나름이라고 어느 정도 스케일로 해주실 건가요? 네, 저희 쪽에서 잘 상의해서 적당히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체적인 액수를 듣고 싶어요. 그건 이 자리에서 말할 건 아닌 것 같고, 천천히 생각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들이랑도 천천히 상의를 해야 하고요. 아, 우리 딸은 한강뷰를 선호하던데. 네, 한강뷰요. 아니, 그냥 참고하시라고요. 김군이랑 상의하신다면서요. 상의하실 때 참고하시라고요. 한강뷰. 그녀는 표정이 굳어진 남편을 보았습니다. 한강뷰가 동네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그녀는 안사돈의 말에 기가 찼습니다. 그녀는 머리가 아파져 왔고 그냥 상견례장을 박차고 나오고 싶었지만 아들을 생각해서 참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오정화 씨는 성실한 남편과 착한 아들과 함께 그렇게 한 집에서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화목한 가정이었죠. 그녀의 남편은 중소기업 사장이었고 아들은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속마음은 아들이 남편의 회사를 물려받기는 원했는데 아들은 그냥 자신의 힘으로 취직한 회사에 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죠. 그녀는 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길을 말릴 수가 없었으니까요. 물론 그녀의 남편도 아들이 자신의 사업체를 물려받기를 거부하니까 그 점은 섭섭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해할 건 최대한 이해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30살이 되던 해에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100세 시대에 30살이면 결혼하기에는 조금 이른 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녀는 살짝 당황은 했지만 그래도 아들에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은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 진지하게 만나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 정말? 네, 만난 지 거의 1년 됐습니다. 지금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너가 아직 결혼하기에는 조금 이른 나이가 아닐까? 어머니, 저도 이제 30이 넘었는데 이 정도면 장가갈 만하죠? 그래, 뭐 존중할게. 우리 아들은 엄마 실망시키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머니께 소개해주고 싶은데 언제? 조만간 집에 데리고 올게요. 어머니 기대 많이 하셔도 됩니다. 정말 좋은 여자거든요. 오정화 씨는 궁금했습니다. 과연 아들이 만나고 있는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기대감과 함께 불안감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한 친구의 아들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녀의 여고 동창 중에 미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미희라는 친구의 아들이 여자 때문에 폐인이 된 걸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었죠. 정말 나쁜 여자를 만났거든요. 그리고 미희라는 친구는 폐인이 된 아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걸 옆에서 다 지켜본 그녀는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하니까 괜한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까? 아들이 애인과 집에 오는 날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반가운 척을 하면서 아들에게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의 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죠. 왔어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김주희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 김씨죠? 아, 네, 어머님 저는 광산 김씨입니다. 와, 다행이네요. 우리 아들은 강릉 김씨니까요. 같은 광산 김씨면 좀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어머님. 하여간 오느라 수고했어요. 배고프죠? 조금요.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먹고 가요.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예비 며느리의 첫인상은 그럭저럭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죠. 단아한 느낌의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단정한 아나운서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아들이 왜 김주희라는 사람에게 빠졌는지 이해가 충분히 갔죠. 그녀는 예비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친구 미희의 아들이 생각이 떠오르기도 했죠. 그녀는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친구 미희의 아들처럼 아들의 애인 김주희가 나쁜 여자면 어떻게 하지?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나는지 그녀는 그 부분에서는 마음이 다소 불편했어요. 그녀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고 마음을 먹고 마인드 컨트롤을 했습니다. 하여간 그녀의 아들은 결혼을 계속 진행시켰고 본격적으로 상견례를 하게 되었죠. 상견례에서 그녀가 처음 만난 예비 사도는 첫눈에 딱 보기에도 절대 쉽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죠.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강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뭔가 기분이 싸했습니다. 역시 관상은 과학이라는 걸 느꼈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견례장은 한정식집이었는데 거기 한정식집 직원이 아주 작은 실수를 했어요. 서빙을 하다가 음식을 살짝 흘렸는데 안사돈이 노발대발하면서 그 직원을 무안할 정도로, 아니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면박을 주는 일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그녀는 뭔가 예비 사돈이 심상치 않음이 다시 한번 느껴졌고 그 느낌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렇게 화를 낼 일인가 싶었습니다. 사돈어른, 우리 맛없는 반찬부터 먹읍시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재미없는 얘기부터 하자는 말입니다. 그녀는 안사돈의 화법이 참 별로라고 느껴졌습니다. 꼭 이상한 비유를 해서 사람 머리 아프게 만드는 그런 요상한 재주가 있었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상한 비유를 자꾸 하는 안사돈 때문에 그녀는 더 심란했습니다. 그녀가 느끼기에 확실히 좋은 느낌을 주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재미없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네, 아세요. 결혼하면 집은 남자 쪽에서 구하는 게 한국 전통이죠. 그건 아시죠? 네, 뭐 알죠? 그녀는 당황을 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사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아들이 결혼을 하면 집은 마련해 줄 생각이긴 했습니다. 그럴 능력이 충분히 되었기에 당연히 아들 신혼집을 마련해 주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예비 안사돈이 그렇게 너무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신혼집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죠. 기분은 매우 상했지만 일단 그녀는 계속해서 예비 안사돈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집도 집 나름이라고 어느 정도 스케일로 해주실 건가요? 네, 저희 쪽에서 잘 상의해서 적당히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체적인 액수를 듣고 싶어요. 그건 이 자리에서 말할 건 아닌 것 같고 천천히 생각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들이랑도 천천히 상의를 해야 하고요. 아, 우리 딸은 한강뷰를 선호하던데. 네, 한강뷰요. 아니, 그냥 참고하시라고요. 김군이랑 상의하신다면서요. 상의하실 때 참고하시라고요. 한강뷰. 그녀는 표정이 굳어진 남편을 보았습니다. 한강뷰가 동네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그녀는 안사돈의 말에 기가 찼습니다. 그녀는 머리가 아파져 왔고 그냥 상견례장을 박차고 나오고 싶었지만 아들을 생각해서 참고 있었습니다. 싸한 분위기를 감지한 아들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자신의 엄마와 예비 장모의 공통점을 찾으면서 서로 공감대가 있는 부분을 찾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녀와 그녀의 예비 안사돈이 같은 고향 출신의 동갑이었고 심지어 같은 중학교를 나온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비 안사돈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예비 안사돈의 이름은 장미순. 그녀는 장미순이라는 이름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긴 했지만 같은 반이 아니라서 특별한 인연은 없었던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때 서로 겹치는 친구는 있었고 서로 누구누구 아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조금 친해져 가고 있었죠. 알고 보니 그녀의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하나인 지선이와 예비 안사돈이 꽤 친한 사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녀는 예비 안사돈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긴가민가 했어요. 중학교 때 오다 가다가 본 듯한 얼굴 같기도 하면서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전혀 기억이 없는 얼굴인 것 같기도 했고 좀 아리송한 얼굴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이 결혼은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결혼 자체를 파토내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되었죠. 상견례에서 본 예비 안사돈이 속물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졌고 또 저런 속물 밑에서 자란 딸도 당연히 속물일 게 뻔할 거라는 예상을 하니까 더 이 결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런 속물들과 아들이 결혼을 하면 불행은 불 보듯 뻔한 거라고 생각한 그녀는 마음속이 심란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가 끝나고 다음 날 아들을 따로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성원아, 너 지금 만나는 여자 말이야. 네, 어머니 주희 씨가 왜요? 난 솔직히 별로다. 왜요? 도대체 어느 부분이 별로라는 건데요? 너는 못 느꼈니? 상견례를 할 때 안사돈 말이야. 신혼집 얘기하는 거 너도 들었잖아. 그건 솔직하신 거죠? 사실 우리 집이 형편이 좋으니까 살짝 기대를 하고 있으신 거죠? 그건 그래도 처음부터 대놓고 집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더라. 저도 솔직히 좀 그렇긴 했어요. 근데 우리 주희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주희 씨랑 결혼하는 거지 주희 씨 엄마랑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들아,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어. 주희 걔도 지 엄마 닮았으면 어떻게 해? 아니라니까요. 어머니, 우리 주희 씨는 정말 올바른 사람이라고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에휴, 나도 모르겠다. 그녀는 너무나도 완강한 아들 때문에 더 이상 결혼을 반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찝찝한 마음은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좋은 집안에서 바르게 자란 짝을 만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녀가 생각하는 좋은 집안은 잘 사는 집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성이 좋은 집안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들이 만나고 있는 여자는 그 집안이 좋은 집안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불안했죠. 설사 아들 말대로 아들 A는 올바른 여자라고 해도 결혼은 일륜지대 사이고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라고 아들이 결혼을 하면 처가와 계속 왕래를 하면서 지내야 하는데 장인 장모가 개념이 없고 인성이 안 좋으면 아들이 힘들어 할 수 있으니까 더더욱 이 결혼이 싫었던 거죠. 그녀는 남편과도 상담을 해봤습니다. 역시 그녀의 남편도 그녀의 생각과 비슷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어때? 뜬금없이 뭐가? 성원이가 결혼할 애인 말이야. 그리고 그 집 엄마도 그렇고 난 좀 별론데. 나도 비슷한 생각이야. 솔직히 아들 A는 그냥저냥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집 엄마가 좀. 당신도 별로였지? 당연하지. 안사돈 학교 다닐 때는 어땠어? 글쎄, 기억이 안 나. 같은 반이 아니라서 그런가?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상한 게 지선이 친구였으면 나랑도 친했을 텐데 내가 지선이 친구들이랑 다 친했거든. 뭐 잠깐 다니다가 전학을 갔나 보네. 그런가? 하여간 내일쯤에 지선이한테 전화해 보려고. 안사돈에 대해서 아냐고. 그래, 한번 물어봐. 그리고 다 같이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그래 봐. 응, 아무래도 그래야겠어. 그녀는 다음날 친구 지선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예비 안사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녀는 제발 별다른 게 없길 바라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뭔가 결격사유가 될 만한 게 있어서 이 결혼이 취소되길 바라는 마음도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하여간 그녀는 살짝 긴장되는 마음으로 친구 최지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선아, 잘 지내지? 이게 누구야? 진짜 오랜만에 네 목소리 듣네.
나는 잘 있지. 근데 웬일이야? 그냥 안부 인사한 거지. 그리고 물어볼 것도 있고, 그냥 겸사겸사. 뭐가 궁금한데? 어서 얘기해봐. 너 중학교 때 장미순 아니? 아니, 네가 걔를 어떻게 알아? 우리 중학교 나왔다고 하고 너 친구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서 3년을 같은 중학교에 다녔으면 대충이라고 알 텐데 기억이 없어. 장미순이라는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그거 당연한 거야. 걔 우리 중학교 다닌 건 맞는데. 한 6개월 다녔어. 아, 그래? 6개월 다니고 전학 갔구나. 그래서 내가 몰랐구나. 걔 우리 옆집 살았어. 근데 너 어떻게 알아? 세상 참 좁더라. 아들이 데리고 온 애인 엄마가 장미순이야. 어머머, 진짜 세상 좁다.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으니? 근데 결혼할 사이는 아니지. 어제 상견례했어. 뭐야, 그럼 결혼하는 거야? 너 장미순이랑 사돈 맺는 거냐고? 왜 안 돼? 무슨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너 장미순에 대해 잘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왜 어떤 사람인데?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고 우리 다음 주쯤에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너 그 결혼 신중히 생각해야 해. 그래, 알았어. 우리 다음 주에 꼭 만나서 얘기하자. 그녀는 심각하게 불안했습니다.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다. 그 결혼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그런 말을 친구가 하니까 더욱더 불안하고 불길한 예감에 휩싸이게 된 거죠. 그녀의 그런 마음도 모르고 그녀의 아들은 결혼 준비를 부지런히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결혼식 말인데요. 결혼식장은 천안으로 잡아도 되죠? 왜 천안인데? 서울에서 안 하고 왜 천안이냐고? 아무래도 결혼식은 신부 고향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성원아, 천천히 생각 좀 해라. 너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급히 서두르냐? 기왕 하는 거 빨리 하면 좋잖아요. 지금 준비해도 예식장 예약이 꽉 차서 내년 봄에나 하게 된다니까요. 성원아, 내가 안 좋은 소리를 좀 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좀 천천히 생각을 갖고 준비해. 무슨 안 좋은 소리요? 안사돈 말이야. 어머니 주희 씨만 보세요. 주희 씨만. 저랑 결혼할 여자는 주희 씨지 주희 씨 엄마가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겠다, 정말. 어머니 걱정 마세요. 결혼은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야. 예비 사돈이 문제가 있으면 그건 아니지. 저는 주희 씨만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녀는 아들 때문에 힘이 들었습니다. 평생 속을 한 번도 썩인 적 없는 아들이 결혼할 여자 문제로 이렇게 힘들게 할 줄 상상도 못 한 그녀이기에 더욱더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친구 지선 씨와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둘을 그렇게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이고, 정화야 오느라 고생했어. 고생은 뭐 지하철로 6정거장밖에 안 하는 게 무슨 고생식이나. 커피부터 시킬까? 아메리카노 괜찮지? 응, 괜찮아. 지선아, 장미순 얘기해줘. 장미수는 우리 옆집 살았어. 그래서 친하게 지냈지. 그러다가 이사를 간 거야. 아니, 야반도주를 한 거야, 가족이 다. 야반도주 아니 왜? 장미순 아버지가 여기저기 동네 사람들한테 돈 빌리고 튄 거지 다행히. 우리 아버지는 미순이 아버지한테 돈을 안 빌려주셨지만 어머머, 그럼 뭐야, 완전 사기꾼이네. 그런 셈이지. 그리고 장미순 말이야. 우리 집에서 내 돈도 훔쳐갔어. 어머머, 질이 안 좋았구나. 응, 손버릇이 안 좋았어. 아니, 근데 그 인간 정말 뻔뻔하다. 어떻게 네 돈을 훔쳐가 놓고 네가 친구라고 당당히 얘기를 할 수 있니? 미순이 걔는 자기가 나한테 걸린 거 모를 거야. 내가 그냥 알고도 모른 척 했거든. 근데 확실히 훔쳐간 거 나자 당연하지. 아직도 아주 생생해. 아, 그래? 내 지갑에 3,000원이 딱 있었는데 미순이 왔다 간 다음에 보니까 달랑 1,000원만 있더라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보니까 미순이가 혼자 집 앞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었어. 훔친 돈으로 떡볶이를 먹은 거구나. 그렇지. 내가 미순이네를 잘 아는데 미순이 아버지가 용돈 같은 거 절대 주는 사람 아니거든. 하여간 미순이가 손버릇이 안 좋았어. 아, 그래, 그렇구나. 너 그 결혼 말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집안이 좋은 집안이 아니야, 절대. 그래,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네.
그녀는 친구의 얘기를 듣고 더욱더 아들의 결혼을 막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며느리에게 너무 빠져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평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아들이 여자에게 완전히 빠지니까 이성적인 사고가 마비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얼마 후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그래, 주희양. 어머님 주희양이라고 하지 마시고 주희야 그렇게 편하게 불러주세요. 아직 익숙지가 않아서. 우리 엄마는 이제 성원 씨한테 김군이라고 안 하고 김서방 그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래, 알았어. 주희양이라고 안 부르고 주희야. 그렇게 부르게 됐지. 네, 감사합니다. 근데 왜 무슨 일로 연락을 한 거야? 어머님한테 데이트 신청하려고요. 데이트? 뜬금없이 무슨 데이트야? 그게요, 성원 씨 빼고 우리 여자끼리 데이트하고 싶어요.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왜요, 바쁘세요? 요즘 돌아다닐 기분이 아니라서. 그럼 더 저랑 데이트해요. 제가 어머님 우울한 기분 싹 날려드릴게요. 됐다니까. 그럼 저랑 밥이나 같이 먹어요. 제가 맛집 예약해 놓을게요. 너도 은근히 고집이 세구나. 그래, 알았어. 밥이나 먹자. 그렇게 그녀는 아들의 애인 며느리와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아들의 애인 며느리를 만나러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예약한 식당은 스테이크와 파스타, 그리고 랍스터를 파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는데, 일단 뷰가 끝내주는 레스토랑이었죠. 한강이 훤히 다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뷰 맛집이었죠. 그녀는 어찌 되었든 그런 좋은 레스토랑에 오니까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잠시나마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느꼈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은 아주 짧았습니다. 며느리는 역시 본색을 드러냈거든요. 여기 비싼 곳이지? 네, 당연하죠. 주희양. 아니, 주희야.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네, 무리 좀 했습니다. 근데요. 어머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이랑 단둘이 하는 첫 데이트인데 이 정도는 돼야죠. 그래, 좋긴 좋네. 경치도 좋고. 한강뷰가 끝내주죠. 응, 그래. 나 이런 게 경치가 좋은 레스토랑은 또 처음 와보네. 저는 한강이 보이는 한강뷰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요. 어디서 들었는데 한강뷰가 태교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한강뷰가 태교에 좋다고? 난 처음 듣는데 누가 그래? 어디서 들었어요. 한강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태교에 좋죠. 그래,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근데 벌써 태교를 걱정하는 건 너무 빠른 거 아니니? 빠르다뇨? 내년이면 성원 씨랑 결혼을 하는데 자녀 계획도 생각을 해야죠. 남녀는 말이야.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혹시 어머님 제가 싫으세요? 노코멘트 할게. 밥이나 먹자. 노코멘트요. 정말 제가 싫으신 거군요. 어서 밥이나 먹자고. 그녀는 이제 며느리까지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태교를 핑계로 한강뷰를 운운하면서 은근히 한강뷰 아파트를 사달라고 하는 그런 행태가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역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상견례 때의 안사돈 장미순이 보였던 무례함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보니까 닮아도 너무 닮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미순과 며느리 둘은 역시 모녀지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자신의 남편이 중소기업 사장이긴 하지만 아들 신혼집을 한강뷰 아파트로 사줄 정도로 돈이 많지가 않은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한 반감이 심하게 들었던 거죠. 그녀는 며느리를 만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만나는 이유는 아들 자체를 좋아하는 것보다 중소기업 사장 아들이라는 배경을 좋아하는 거라는 생각이요.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를 갈라놓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어떻게 아들과 며느리를 갈라놓을까 머릿속으로 궁리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배경을 보고 만나는 거니까 집안이 서서히 망해가는 것처럼 연기를 하면 며느리가 아들에게서 서서히 떠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녀는 바로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아들의 애인인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을 걸었습니다. 그래, 망해가는 척 연기를 리얼하게 하자.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주희야, 나야. 어머님, 완전 감동이에요. 감동. 도대체 뭐가? 처음이거든요. 어머님이 저한테 먼저 연락하신 거요. 아, 그래? 그렇구나. 앞으로는 자주 연락할게. 그러면 저야 너무 영광이죠. 어머님 근데 무슨 일이세요? 저번에 네가 비싼 곳에 데려가서 맛있는 거 사줬잖아. 그래서 나도 한턱 내려고. 저야 너무 좋죠. 근데 뭐 사주실 건데요? 맛있는 거 사줄게. 내일 시간 되니? 설사 안 돼도 되게 만들어야죠. 어머님이 맛있는 거 사주신다는데요. 그래, 그럼 내일 보자. 저녁 7시에 명의력으로 나와. 네, 어머님. 그녀는 최대한 구질구질한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물론 머리도 안 하고 화장도 하지 않았죠. 마치 아픈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서서히 망해가는 연기를 하면서 며느리를 아들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연기를 시작한 겁니다. 약속 장소는 감자탕집이었습니다. 그녀는 표정도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주희야, 미안해. 마음 같아서는 더 비싸고 맛있는 걸 사주고 싶은데 아니요, 어머님 저 감자탕 좋아해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더 비싼 거 사주고 싶은데 네가 저번에 비싼 곳에 데리고 가서 스테이크 사줬잖아. 괜찮다니까요. 감자탕 맛있게 먹을게요. 그녀는 계속해서 우울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못하는 소주까지 시켜서 홀짝홀짝 마셨죠. 며느리는 그런 그녀를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작전이 어느 정도 먹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고민 있으세요? 오늘 표정도 안 좋고 좀 이상해 보이세요. 그래 보이니? 너도 그게 보이는구나. 진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무슨 일인데요?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저도 이제 어머님 가족 될 사람인데요. 이거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예 어머님 괜찮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사실 요즘 남편 회사가 안 좋아. 아니 뭐가 어떡해요? 매출도 점점 줄고 그러니까 회사가 어렵나 봐. 정말요? 남편이 말은 안 하는데 회사 상황이 안 좋나 봐. 요즘은 적자인 것 같더라고. 아버님이 직접 그러셨어요? 회사가 적자가 났다고 어머님이 아버지한테 직접 들으신 거냐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 원래 우리 남편이 말이야. 나 걱정할까봐 회사 일 얘기는 안 해. 근데 들리는 소문에 어머님이 뭘 잘못 아셨네요. 그 소문 완전 루머네요. 아버님 회사 아주 튼튼합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아니? 어떻게 장담하는데? 제가 아버님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재무제표 다 확인해 봤는데요. 아니 네가 그걸 왜 다 확인해? 시아버님이 되실 분이 경영하는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는 건 당연한 거죠. 좀 오버구나. 그럼 어머님은 오버라고 생각하시던지요. 하여간 재무제표 보니까요. 이번 분기도 훌륭하더라고요. 매출도 늘었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다 늘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래. 이제 아버님 회사 정도면 중소기업 아니에요. 중견기업이지 하여간 아주 탄탄한 회사니까 걱정 마시고요. 이상한 소문에 괜히 마음 상하는 일 없게 하세요. 그녀는 아들의 애인 며느리가 무섭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며느리가 아주 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재무제표까지 다 파악하는 예비 며느리 정말 소름 끼친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뛰는 년 위에 나는 년이 있다는 그런 말이 말입니다. 며느리는 나는 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을 은근히 웃으며 바라보는 며느리의 의미심장한 미소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에서는 승자의 미소 같은 게 보이기도 했죠. 마치 자신에게 쇼하지 말라고 날고 뛰어봤자 자기 손바닥 아니라고 까불지 말라고 조롱을 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며느리의 표정이 역겹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못 찾은 그녀는 점점 더 괴로운 날들을 보냈죠.
역부족이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를 떼어놓기에는 자신이 역부족임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 번 더 아들에게 연락을 해서 며느리와 결혼 다시 생각하면 안 되겠냐고 설득을 해보려고 시도했죠. 성원아, 엄마야. 네, 어머니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여자는 말이야. 이 엄마 정도 나이가 되면 촉이라는 게 발달이 되거든. 네, 그래서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데요? 며느리 걔는 진짜 네 짝으로 아닌 것 같아. 어머니 우려 이해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요, 어머니. 그래, 계속 말해. 어머니의 그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다는 거 저랑 주희 씨가 살면서 보여드릴게요. 기어코 결혼을 하겠다는 거냐? 어머니 한 번만 어머니가 져주세요. 제발요, 저랑 주희 씨 예쁘게 살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예쁘게 살든 더럽게 살든 그래, 네 멋대로 살아봐. 어디? 그녀는 그렇게 화가 난 상태로 아들과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쩌다가 아들과 이렇게 안 좋은 사이가 되었을까? 그녀는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그 속상한 마음을 좀 위로받으려고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보았습니다. 여보, 성원이가 정말 주희 걔랑 결혼할 건가 봐. 에휴, 어쩌겠소. 자기들이 좋다는데 말릴 수도 없고. 뭐 말린다고 다 큰애들이 듣겠어. 그럼 이렇게 그냥 둘이 결혼하는 거 허락하자고? 뭐 어쩔 수가 없잖아. 물론 성원이가 더 좋은 집안에서 자란 더 좋은 처자를 만나면 좋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부모 욕심이고 그냥 성원이가 좋다는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자고. 며느리 걔는 정말 아니라고. 근데 말이야 보니까 뭐 그냥저냥 괜찮더라고. 우리 회사에도 먹을 거 싸들고 온 적이 있는데 회사 직원들이 하나같이 다 그러더라고. 좋은 며느리감이라고. 자기들이 뭘 얼마나 봤다고 그래. 그녀는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남편이 처음으로 남의 편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며느리가 된다면 앞으로 더욱더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찾아올 거라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괴로움이 더 커져만 갔죠. 그렇게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아니 버티고 있는데, 그녀의 친구 지선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평소 같으면 친구의 전화가 반가웠겠지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별로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조차 받기 싫었습니다. 불안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또 안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도 그녀는 전화를 받긴 받았습니다. 나야. 그래, 지선아. 야, 새로운 소식이야. 무슨 소식인데? 안 좋은 소식이야. 좋은 소식은 아니야. 그래, 얘기해봐. 장미순 말인데,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어제 들었는데, 그래, 또 무슨 비밀이 있는데? 이건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되다. 알았지? 그래, 약속 지킬 게나 입 무거운 거 너도 알잖아. 이거 비밀 새 나가면 장미순이 나한테 찾아올지고 몰라. 그래, 알았어. 그건 걱정 말고. 장미순 말이야, 전과도 있대. 사기죄로 징역 3년 받도 교도소에서 살다가 나왔대. 미치겠다, 진짜. 야, 어떻게든 네 아들 장미순 딸이랑 결혼 못하게 말려. 그래, 알았어. 그녀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친구 최지선과의 약속을 어기고 아들에게 장미순의 전과 사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아들은 지난 과거일 뿐이라고 말을 했고, 그녀는 그런 아들에게 더 큰 실망을 했습니다. 아들의 입장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자신은 며느리와 결혼을 하는 거지 안사돈과 하는 게 아니라고, 결혼할 사람만 보고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여자에 미쳐도 정말 단단히 제대로 미쳤구나 하는 생각을요. 정말 앞길이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100번 1000번 생각해도 며느리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을 거고 아들과도 인연을 끊고 살겠다고 말이죠. 그녀는 정말 초강수를 두어서라도 아들의 결혼을 말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아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어머니 정말 왜 그러세요? 그걸 몰라서 묻냐? 저 너무 힘듭니다. 나는 너보다 10배, 100배 더 힘들어. 제발요, 어머니. 제발이다, 아들아. 저는 주희 씨 죽어도 포기 못 합니다. 그럼 이 엄마를 포기해. 나는 네가 주희 걔랑 결혼하면 너랑 모자의 인연 끊을 거야. 그렇게 강하게 나간 그녀는 그 이후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그렇게 강하게 나가는 길이 근본적으로 아들의 불행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며느리도 며느리였지만 사기꾼인 장미순의 사위가 되는 걸 부모 입장에서 절대 그냥 놔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마다 다짐 또 다짐을 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그것이 아들을 위한 길이고 우리 가정을 위한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반드시 엄마인 자신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녀는 정말 엄청난 큰 충격을 받게 되는 전화를 받습니다. 충격을 넘어서 절망감에 빠지게 한 전화였죠. 그 전화가 말입니다. 그건 며느리의 전화였는데 며느리도 현재 심각하게 반대를 하는 걸 알고 있는데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주 밝고 여유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너 성원이한테 못 들었니? 나는 이 결혼 반대하고 있어. 근데 왜 전화를 한 거냐? 네, 어머님 반대하시는 거 존중합니다. 존중한다면 이렇게 전화를 하면 안 되지. 근데요, 어머님 반대하실 때 반대하더라고 축하는 해주세요. 저 축하받을 일이 생겼거든요. 무슨 축하? 어머님 이제 곧 할머니 되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 혹시 속도 위반했냐? 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축하해주세요. 미친년. 아니, 어머님 이제 곧 손주가 생기는데 그 손주를 뱃속에 품고 있는 저한테 미친년이라뇨. 이건 좀 선 넘으셨다. 어머님 태교에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미친년아 손주. 누가 내 손주야? 어머님 아들의 아이니까 어머님 손주 맞죠? 입 닥쳐. 이제 하다 어머님 손주도 부정하시는 거예요? 너무하시네요. 그녀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계속 며느리와 통화를 했다가는 혈압이 올라서 쓰러질 것 같았으니까요. 정말 그렇게 몇 분 더 통화했다가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전화를 끊을 수밖에는 없었죠. 역시 보통 년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다시 한 번 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죠. 내가 졌구나, 며느리한테 완전히 졌구나 하는 생각을 한 그녀는 일단 아들에게 확인을 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성원아, 니들 진짜 속도 위반했어.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축하해 주세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실망시키는 거야? 그동안 내가 알던 우리 아들 맞는 거냐?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근데요. 그래도 뱃속의 아기는 축복해 주세요. 시끄럽고 전화 끊자. 난 이제 아들이 없는 사람이다.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어머니 저희 그냥 좀 허락해 주세요. 그녀는 그날 밤새 울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몰린 그녀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위로해 주었지만 위로가 전혀 되지는 못했습니다. 여보, 그만 울어. 눈물이 계속 나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우리 이제 그만 인정해 줍시다. 듣기 싫어. 태어날 손주는 우리가 축복을 해줘야지. 이제는 반대할 타이밍은 지나도 한참 지났잖아. 더 듣기 싫다고. 당신도 똑같아. 누군 뭐 마냥 좋은 줄 알아? 나도 심란해.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 사실 우리 결혼할 때도 당신 부모가 나 엄청나게 반대했어. 그 얘기는 왜 꺼내는 건데? 특히 당신 아버지가 내가 기생오라비 같은 관상이라고, 바람을 엄청나게 많이 피울 관상이라고 반대했지. 그거 기억나지? 아, 몰라. 지난 얘기 그만해. 근데 내가 어땠어? 살아보니까 어땠냐고? 당신밖에 모르는 당신 바라기잖아. 그건 인정하지? 그래, 그건 인정. 봐봐, 우리 잘 살잖아. 우리처럼 애들도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양보하자고. 아, 정말 살기 싫다. 그냥 우리 자식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둘이 잘 의지하면서 살자고. 결국 그녀는 말리는 걸 포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말대로 애들은 미워도 배 속에 있는 제 손주는 아무 죄가 없는 아기니까요. 그렇게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그냥 자식 복 며느리 복이 없는 여자라고 자책을 하고 그냥 그렇게 포기를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녀는 충격적인 걸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화장품을 사러 백화점에 갔는데 화장품을 다 사고 나서 시간을 보니 저녁을 먹을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백화점 식당가로 가서 간단히 저녁을 먹으려고 여기저기 식당가를 둘러보고 있는데 어디서 낯이 많은 얼굴을 보게 되었고 그 낯이 익은 얼굴이 바로 며느리라는 걸 확인을 했었죠. 며느리는 친구로 보이는 여성과 같이 가치동을 먹고 있었는데 그런데 옆에는 맥주잔이 있었고 그걸 홀짝홀짝 마시는 겁니다. 순간 그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임신을 한 여자가 술을 먹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여나 자신의 손주가 잘못될까봐 걱정이 컸습니다. 너 주의 아니니? 지금 뭐 하는 거니? 아, 어머님.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 그게요. 이 친구가 이 근처에 살아서요. 만나서 밥이나 먹으려고 그러는데 어머님은 여길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지금 뭐 먹는 거니? 아, 네, 가츠동 먹고 있죠. 옆에 그 노란 물은 뭐냐고? 그거 맥주 아니야. 아, 네, 맥주가 맞긴 맞는데요. 목이 너무 칼칼해서요. 네가 지금 맥주를 마셔도 되는 몸이니? 어머님, 이거 무알코올 맥주예요. 이게 어디서 거짓말을 해? 그녀는 그 맥주병을 들고 계산대로 가서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무알코올이 맞냐고 당연히 아니라고 점원을 말했고 며느리는 당황을 했죠. 그녀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며느리에게 분노를 느꼈습니다. 너 임신한 여자가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건 기본 중에서 기본 아니니? 아, 네, 저도 알고 있는데요. 살짝 입만 댔어요. 믿어주세요. 입을 왜 대? 임신한 여자가 술에 왜 입을 대냐고? 너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술 안 마실게요. 그때 며느리 옆에 있던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네가 무슨 임신을 해? 친구의 그 말에 며느리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순간 그녀는 며느리의 임신이 다 거짓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배를 보았습니다. 배가 홀쭉했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배가 홀쭉할 수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죠. 아, 이건 다 거짓말이었구나. 그녀는 확신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치는 인간이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인간이요. 야, 너 임신한 거 병원 기록 내일까지 나한테 가져와 봐. 아, 그게 어머님. 더 이상 나를 기만할 생각 마. 어머님 일단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증거를 가져와. 입만 나불거릴 생각 말고. 어머님, 저 정말 성원 씨 사랑합니다. 그거 하니만큼은 진심입니다. 믿어주세요. 입 닥치고 꺼져. 그녀는 정말 마음 같아서는 따귀를 한 대에 날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겨우겨우 화를 참고 나서 일단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잠시 후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또 무슨 거짓말로 자신을 기만할지 궁금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어.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야. 네, 어머니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너는 진짜 인간이 아니다. 너는 진짜 끝이야. 어머님,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 하나만 믿어주세요. 그래, 어디 계속 나불거려 봐. 성원 씨를 사랑하는 거 그거만큼은 진심입니다. 넌 우리 성원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돈을 사랑하는 거지. 한강뷰 아파트를 사랑하는 애잖아, 너. 한강뷰 아파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파트 사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만 하게 해주세요. 뭐 평범한 아파트. 넌 고시원 월세도 내주기 아까워. 전화 끊어. 그녀는 자신이 속은 것도 분했지만 자기 아들도 며느리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더 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원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놀라지 말아라. 네. 왜 그러세요, 어머니? 너가 속았어. 도대체 뭐를 속았다는 건데요? 며느리, 네 애인 며느리 말이야. 걔 임신한 거 아니야. 아, 걸렸어요?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도 안 거야? 너도 공범이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어떻게 거짓말을 해도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너 내가 알던 우리 아들 맞니? 어머니가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람의 생명을 갖고 장난을 치는 놈은 이제 진짜 내 자식이 아니다. 어머니 제가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이제 진짜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너 이제 진짜 소름이 끼쳐. 그녀는 아들에게 오만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녀의 남편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은근히 찬성했던 그녀의 남편도 임신이 거짓말인 걸 알고는 정말로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이런 막대 먹은 것들 어떻게 새 생명을 갖고 장난질이야? 여보, 내 말이 그 말이야. 나도 그 결혼 찬성 못해. 그리고 결혼 안 한다고 해도 성원이 그놈 용서 못해. 같은 생각이야, 여보. 나도 부모를 그렇게 심각하게 기만한 아들놈 이제 보기 싫어. 아니 부모를 기만해도 정도가 있는 거지. 이게 폐륜아랑 뭐가 달라? 내 말이 그 말이야. 나는 말이야 내가 곧 할아버지 된다고 손주 생긴다고 여기저기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고. 내가 쪽팔려서 못 살아. 그동안 비교적 결혼에 호의적이었던 그녀의 남편도 거짓말로 임신을 했다고 한 일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렸고 직장 들어갈 때 사줬던 자가용도 다시 뺏어버렸죠. 물론 집에서도 내쫓았고요. 그래서 아들은 싸구려 원룸을 구해서 월세로 살고 있었죠. 얼마 후 아들은 며느리와 헤어졌습니다. 아들이 일방적으로 차인 것인지 경제적인 지원이 끊기니까 힘들어서 헤어졌는지 아니면 사랑이 식어서 헤어졌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헤어진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저 헤어졌어요. 근데 헤어진 거냐? 네가 차인 거냐? 누가 차고 말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래, 어쨌든 잘했다. 어머님 그럼 저 이제 집으로 들어가도 되죠? 아니, 왜? 왜라뇨? 여기 원룸 월세로 사는데 너무 불편해요. 아니, 이제 오지 마. 너 그냥 거기서 살아. 이제 너도 30이 넘었는데 계속 캥거루로 살 거니? 어차피 너 이제 독립할 나이야. 그러니까 오지 마. 아니 어머니 그래도 지금은 아니죠.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진짜 아닙니다. 아니고 기고 무조건 들어오지 마. 네 아빠는 이 나이에 회사를 차렸어. 넌 뭐야? 너무하세요. 그동안 네가 우리한테 한 걸 생각해봐. 하여간 이번 일로 느꼈다. 자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 그렇게 그녀는 아들과 거리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그녀는 알게 되었죠.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진리를요. 그녀는 이제 자식 생각 안 하고 온전히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재산도 자식에게는 일절 물려주지 말고 사회에 기부를 하자고요. 본인이 본인 힘으로 자수성가를 할 수 있게 부모가 경제적인 부분은 도와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젊었을 때 밖에서 고생을 해봐야 사람 보는 눈도 생기고 사람 보는 눈이 생겨야 아들이 며느리 같은 못된 여자를 거를 수 있는 거니까요. 하여간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아들이 강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정화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악행이 정말 추악합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